예, 오늘은 이제 그 말차를 과연 이제 언제부터 마셨을까? 예, 한번 궁금하지? 이제 말차를 그러면은 이제 말차는 이제 중국에서부터 말차를 먼저 마셨고, 그다음에 이제 말차가 중국에서 한반도와 일본으로 건너갔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에 말차는 일본에서 시작해서 한국으로 건너갔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100% 엉터리입니다. 잘못 알아서 전하는 겁니다. 말차는 먼저 중국에서 시작되어서 그 한반도에 먼저 와서 우리나라가 먼저 말차를 마셨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은 이후에 이제 중국에서 같이 전래는 됐지만은 이 한반도에서 먼저 우리 삼국 시대에서부터 먼저 말차를 먼저 마셨습니다. 그 이후에 일본은 한참 이후에 말차가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말차와 이 이제 작설차, 녹차에 관해서 서울에서 이렇게 이제 강사들이나 그 다음에 교수들이 차를 가르치는 그 사람 중에서 일부는 제대로 가르치겠지만은 거의 많은 사람이 이 이제 작설차의 좋은 점과 그 다음에 이 말차에 대해서 엉터리로 가르쳐서 그 엉터리로 배운 전국의 차 선생들이 엉터리로 그죠? 차를 가르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우리나라의 차 문화를 제대로 이렇게 이제 자기가 알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학문적으로 파고들어서 제대로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얼마 없습니다. 얼마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배운 그대로 들은 그대로 자기가 이 학문적으로 문헌적으로 찾아보고 공부를 해서 다시 다른 사람한테 차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배운 그대로 가르쳐서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데 요 진주에도 보면은 어떤 중국 차 하는 사람 중에 그 어떤 사람이 말차는 일본에서 먼저 시작됐다. 또 일부 차를 이렇게 이제 10년, 20년 이렇게 이제 마셔온 사람도 차 문화는 일본에서 왔다. 말차 문화는 100% 엉터리입니다. 차 공부도 안 하고 차 학문적으로 연구를 하지 않고 우리 차 문화를 왜곡시키고 이 엉터리로 이렇게 이제 이 하다 보니까 이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이 말차뿐만 아니라 작설차, 이 녹차 시장이 왜 좁아졌냐 하면은 그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전국적으로 차를 가르치는 차 선생에 의해서 우리 작설차와 녹차를 이렇게 마시는 이 문화가 왜곡됐습니다. 자, 저는 이제 오랫동안 거의 이제 그 30대 후반부터 거의 이제 그 지금까지 거의 한 30년 가까이 이 차에 대한 연구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자연과학적인 이 학문적인 연구와 인문학적 연구를 동시에 병행하면서 자 그러면은 이 녹차는 그 우리 동의보감에도 보면은 찬 성질이 있다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녹차는 찬 성질이 있다 나와 있는데 그 차다와 지금 우리가 이 만들어 마시는 녹차와의 그러한 이 의미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까지 나를 접해 가지고 내하고 차를 마시는 사람은 지금까지는 몸이 냉한 사람은
녹차를 마시면 안 된다 하더라. 카페인이 많아서 이 잠을 못 자서 녹차를 마시면은, 작설차를 마시면 안 된다 카더라 그런 식으로 인식이 많이 돼가 있던 많은 사람들이, 내하고 차를 마시는 사람은, 작설차를 마시는 사람은 지금까지 작설차를 안 마시거나 작설차가 선물이 들어오면 다 남한테 선물이 줬는데, 내 말 듣고는 아이고 이제는 바로차 안 마시고 작설차를 마셔야 되겠네. 왜냐하면은 몸이 냉한 사람은 녹차, 작설차를 마시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한마디로 그는 엉터리입니다. 몸이 냉하거나 혈액순환이 안 되는 사람은 필수적으로 차 중에서도 바로차도 좋지만은 작설차, 녹차를 마셔야 됩니다. 녹차를 마시게 되면 첫째는 혈액순환이 왕성하게 잘 되면서 몸이 따뜻해집니다. 즉 몸의 온도를 올려줍니다. 몸이 냉한 사람들은, 혈액순환이 안 되거나 몸이 냉한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작설차를 마셔야 됩니다. 바로차보다도 작설차를 마셔야만이 훨씬 더 몸이 따뜻해지면서 몸의 냉한 체질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혈액순환을 잘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잘못된 이 차 인식과 차 공부에서 말차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건너왔다. 이거는 100% 엉터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몸이 냉한 사람은 녹차나 바로차를 마시면 안 된다. 이렇게 차 강의를 하는 강사는 엉터리입니다. 차도 제대로 모르면서 차에 대한 이 자연과학이나 인문학적 그런 이 깊은 의미를 모르고 차 강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녹차가 몸이 냉한 사람은 녹차를 마시면 안 된다 이런 말로 인해 가지고 차를 좋아하는 사람이 차를 마시고 싶은데 녹차를 멀리하고 녹차 시장을 침체하게 만들고, 우리 이 차 산업을 이렇게 이 중국의 보이차 위주로, 바로차 위주로 이렇게 전환을 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이, 나를 만난 사람이, 내하고 차를 마신 그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는 작설차만 마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작설차, 즉 녹차가 있고 바로차가 있고 중국의 보이차가 있다. 이 세 가지를 놓고 어떤 차를 마실랍니까 하면은, 우선적으로 녹차를, 작설차, 녹차를 먼저 마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우리 바로차 또는 뭐 중국의 보이차나 이렇게 마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강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말차를 마시는 것이 우리 건강으로 볼 때는 최고로 좋습니다. 왜냐하면 차 속에 들어가 있는, 찻잎 속에 들어가 있는 모든 성분들을 100%다 마시거든요. 100%다 마시기 때문에 말차를 마시는 게 최고 좋고, 그 다음에 작설차, 녹차를 마시는 게 최고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바로차, 그 다음에 중국의 보이차, 그런 식으로 이제 순서를 정하면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이 서울에서 차를 강의하는 강사나 교수들이 이 이제 몸이 냉한 사람은 녹차를 마시면 안 된다는 그런 강의를 하다 보니까, 지방에서도 그런 강의를 듣고 배운 사람이 지방에서도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하는데, 그거는 엉터리입니다. 그런 강의는 엉터리입니다.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녹차 속에 들어가 있는 카테킨 성분이 우리 몸 속에 들어가서 암을 일으키는 유발인자를 초기에 억제를 시켜주거든요. 억제를 시켜주는 이런 좋은 점을 설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작설차, 녹차를 마시게 되면 이 혈액순환이 잘 되다 보니까 뭐가 잘 됩니까? 이뇨작용.
이뇨작용이 굉장히 원활하거든요. 특히 남성들 같은 경우는 나이 들면은 전립선, 방광염, 소변이 시원하게 잘 안 나오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꾸준하게 매일 하루에 10잔 이상 작슬차, 녹차를 마신 사람은 소변도 원활하면서 혈액순환이 잘 되다 보니까 이뇨작용, 그러니까 이제 전립선이나 방광염이나 그 다음에 뭐 이게 소변이 안 나오는 그런 애로사항은 완전히 해결이 됩니다. 작슬차를 매일 하루에 10잔 이상씩 이렇게 마신 사람. 왜냐하면 몸이 따뜻해지면서 몸이 냉한 체질이 몸이 따뜻해지면서 혈액순환이 잘 되다 보니까 소변도 시원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제일 건강에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잘 먹고 잘 싸고 그 다음에 잘 자고 이제 꾸준하게 이렇게 이제 작슬차를 꾸준하게 잘 마신 사람은 잠도 잘 잡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11시, 12시에 이 작슬차, 녹차를 마셔도 누우면은 아침입니다. 중간에 잠을 깨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가끔 이제 이 소변 때문에 일어날 경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잠을 못 잔다든지 그 다음에 뭐 중간에 깬다든지 그런 일은 차를 마시고 꾸준하게 차를 마신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잘못된 점 크게 두 가지가 이제 이 말차에 관련돼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작슬차 필수적으로 몸이 냉한 사람은 작슬차를 마셔야 됩니다. 녹차를 필수적으로 마셔야만이 몸이 따뜻해지면서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래전부터 이 4차 차산업과 이 문화의 혁명을 일으키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에 이렇게 잘못 인식된 이 차 이야기들을 엎고 싶은 거야. 혁명을 일으키고 싶은 게 사실은 이제 그런 그래서 이제 얼마 가지 않아 이제 그런 그런 좋은 이제 계기도 마련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말차에 관련돼서 이렇게 말차는 그러면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도표가 있는데 이 도표는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차 역사를 이렇게 볼 때에 차에 이제 여러 가지 기원설이 있지 않습니까? 인도에서 기원이 됐다, 중국에서 기원이 됐다 하는데 그것도 전번에 제가 설명을 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면은 오늘은 말차가 언제부터 마시게 됐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역사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서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이제 차이라면은 유구에 차경을 맨 먼저 들잖아, 그죠? 이제 유구가 차경을 지었을 때는 76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AD 760년이죠. 그러니까 이제 BC는 Before Christ, AD는 Anno Domini.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탄생 이전을 이제 기원전을 하고 탄생 이후를 이제 기원고로 하는데 그래서 이제 AD 760년에 중국의 이제 당나라에 유구라는 분이 이제 차경을 썼죠. 760년인데 자 760년에 차경을 썼는데 자 우리 연도를 한번 보입시다. 이게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이 신라 시대 때 신라의 선덕 여왕이 있습니다. 신라의 선덕 여왕은 선덕 언제에 제위가 되냐면 이제 632년에 즉위를 했습니다. 왕에 올라갔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 문헌에 보면은 633년에 차를 마셨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선덕 여왕 이전에도 신라 시대에도 차가 흥행했다는 거죠. 마셨는데 이제 828년 흥덕왕 때 차씨를 가져와서 이렇게 심었다 이렇게 돼가 있죠, 그죠? 자, 이 연도를 보면은 자 633년인데 이때 이제 이 차를 많이 마시게 됐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이제 719년, 자 719년에 중국의 구화산에 지장 스님이, 그러니까 신라의 왕자인 김교각 스님이 중국의 구화산에 갈 때에 세 가지 가져갔다고 했죠. 차씨와 벽씨와 삽살개, 이 세 가지를 가져갔는데 그때에 뭘 가져갔냐면 차씨를 가져갔거든요. 차씨를 가져갔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자 760년이 나오죠. 유구가 차경을 제술했죠. 760년. 자, 요 도표에 보면은 760년에 유구가 차경을 제술로 했거든요. 자, 그러면은 자 이게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또 이제 828년에 흥덕왕 때 그 중국에서 차씨를 가져왔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요 연대를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이 김교각 스님이 중국의 구화산에 갈 때가 719년에 차씨를 가져갔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자 719년에서 828년을 빼면은 연도가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러면 이게 109년 정도 되죠, 그죠? 맞죠, 그죠? 109년이죠.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차의 역사는 보통 우리가 828년을 강조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문헌을 공부를 해보고 연구를 해본 결과에 우리의 차 역사는 109년을 더 올라가게 되는 거라. 자, 그럼 이제 719년에 중국의 요 기록이 중국의 고전 중에서 송고성전이라고 있습니다. 송고성전. 중국의 송고성전이라는 요 책에 기록대가 있습니다. 구화산에 이렇게 신라의 왕자가 차씨를 중국의 구화산에 올 때에 차씨를 가져왔다. 송고성전. 예. 차씨를 가져왔다. 차씨와 삽살개와 벽씨 세 가지를 가져왔다는 정확한 기록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자 이제 중국의 이때가 이제 당나라입니다. 당나라 때의 유구가 760년대에 이제 이 차경을 저술했는데, 우리는 차경을 저술하기 이전부터 자 633년에도 차를 마셨단 말입니다. 그지? 이제 차를 마셨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연대가 얼마나 많이 올라갑니까?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유구가 이때의 차를 마셨는 이제 차경을 썼는데, 그러면은 말차는 과연 이 역사적으로 연대적으로 볼 때에 말차는 그럼 언제부터 말차를 마시게 됐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자 공부를 하면은 자 이제 북송 때 우리 배웠죠, 그죠? 북송 때 보면은 휘종 황제입니다. 휘종 황제가 대간차론이라는 이제 책을 썼죠.
그러니까 이제 대간이라는 거는 황제의 연호입니다. 이 대간이라는 거는 황제의 연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차로는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이제 내용으로 해서 글을 썼고, 이게 대간이라는 거는 황제의 그 연호입니다. 연호, 그죠? 우리 배웠죠, 그죠? 이 연호인데 대간 차론에 보면은 이제 말차 마시는 방법이 나오거든요. 예. 대간 차론에. 그러면은 이제 요 이전에 보면은 그 똑같은 북송인데도 그 이 최양이라는 사람이 쓴 차록이라고 차록, 그죠? 최양이 차록. 최양이 쓴 차록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은 그 이 1595년에 맥나라 때에 장훈이라는 사람이 또 똑같은 차록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맥나라 때에 그 이 차록을 쓴 그 장훈이 지금 우리나라 요 보면은 초이선사가 이제 1830년대에 차신전을 지었잖아, 그죠? 이 차신전은 만보전서 안에 있는 그 만드는 거에서, 차 따는 거에서부터 만들고 마시는 모든 방법을 이제 초이선사가 차신전을 이제 만보전서 안에 있는 거를 그대로 베껴서 끼거든. 그러니까 이제 만보전서 안에 어떤 내용이 누구 글이냐 하면은 장훈의 차록이라. 장훈의 차록을 그대로 이제 이게 초이선사가 그대로 베껴서 쓴 것이 차신전입니다. 차신전. 그래서 이제 이게 이 말차의 이게 이제 시작은 이제 문헌상으로 볼 때는 송나라 때 휘종 황제 그 시기에 이제 말차를 마셨는데, 처음에는 말차를 이 송나라 때는 이게 무슨 차를 많이 마셨습니까? 연고차라고, 연고차. 외워둬야 됩니다. 이 송나라 때는 어떤 차를 마셨냐? 연고차를 마셨거든요. 이제 딱딱하게 이제 병차식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맷돌에 갈아가지고 분쇄를 했어, 그죠? 갈아서 그 갈은 걸 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차선이 안 나와서 차시로 가지고 객부를 했습니다. 차시로 객부를 하다가 점점 이제 이 객불이 이제 사시에서 그 다음에 차선으로 변천이 됩니다. 예, 요 이제 변천이 이제 처음에 차시로 가지고 객불, 그죠? 객불을 차시로 가지고 하다가 그 다음에 차선으로 이렇게 이제 변천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송나라 때에 이제 쓴 휘종 황제가 쓴 대간 차론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이때부터 사실은 이 말차는 뭐냐면 가루차죠, 그죠? 예, 가루를 내서 그 다음에 물에 타서 격불을 해서 유화를 이렇게 해서 마시는 건데, 이게 대간 차론에 보면은 황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하면은 차에 관한 정말 애호가라. 요즘 말하면 매니아라. 보통 매니아가 아니고 그냥 그 차에 그냥 매혹된 매니아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제 이게 말차를 삼탕법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말차를 이제 한번 넣고 물을 한 번 붓고 객불 유화 일으키고 또 한 번 붓고 유화 일으키고 또 한 번, 그러니까 이제 물을 3번 부어서 객불을 해서 유화를 일으키는 삼탕법을 저는 이제 삼탕법을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 휘종 황제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칠당법을 해본 거라. 차를 엮고 물을 한 번 붓고 객불도 해보고 또 두 번 엮고 객불 해보고 세 번 엮고 그러니까 이제 7번을 물을 부어가지고 이제 객불을 해서 유화를 일으키는 황제입니다. 이게 황제가 이렇게 말차를 해서 신하들한테 이게 말차를 본인이 직접 한 말차를 신하들한테 대접을 한 거라.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 당시에 왕은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길을 내라 하면은 없던 길도 이렇게 길을 내게 돼가 있거든요. 왕은 말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다 통하게 돼가 있는 이 대단한 위험을 가지고 있는 이 황제가 직접 이렇게 그 차를 만들어 가지고 신하들한테 대접했다는 것은 대단한 분이거든요. 존경해야 될 분 아닙니까? 이제 황제가 가만 앉아 있어가지고 차를 가져오느라 해가지고 차를 이렇게 얻어 마셔도 부족한데 본인이 직접 이 말차를 객불을 해가지고 신하들한테 드렸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말차의 이때부터 이제 그 송나라 때 북송 때 이렇게 휘종 황제 때부터 이제 말차와 그 다음에 떡차의 이제 그 분기점이라 이제 떡차를 해서 마시는 그런 풍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떡차가 이제 이 송나라 때 휘종 황제 때는 이제 연고차라는 명칭으로 내려오면서 그 다음에 떡차도 마시면서 떡차를 가지고 가루를 내서 말차가 이때부터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시작되면서 성행을 하게 돼가 그래서 이제 말차는 과연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이제 송나라 때 휘종 황제 대간차론에 나오는 그 시기부터 물론 그 이전일 수도 있는데 책의 저술은 보면은 그 대간차론이 AD 1107년에 이게 이제 그 대간차론이 저술이 됐거든요. 1107년에 됐기 때문에 이제 요 이후로 이렇게 이제 말차 문화가 되는데 자 그러면은 자 앞에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죠. 말차는 일본에서 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엉터리라고 했죠.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조금 더 그 근거를 학문하고 학자들을 이렇게 이제 근거를 대야 되거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 우리 한반도에서는 그 삼국시대, 그죠? 삼국시대에는 이 당나라 때에 우리는 이 참 문화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제 당나라 때에 참 문화가 많이 들어왔고, 자, 일본은 언제 참 문화가 많이 들어왔냐? 송나라 때 들어왔어. 송나라 때에 물론 이제 당나라 때도 갔겠지만은 그런 이제 많이 이렇게 성행을 하고 한 데는 이제 송나라 때. 그러니까 일본은 송나라 때에 이렇게 이제 참 문화가 많이 활성화된 거. 자, 그러면 이제 중국의 당나라 때는 우리나라 삼국시대 아닙니까? 고구려, 신라, 백제. 그러면 백제의 그런 많은 문화들이 일본으로 흘러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본의 천황의 그 할머니가 백제 사람이라고 천황이 분명하게 밝혔거든요. 우리의 이제 외할머니는 이제 이 백제 사람이다 분명하게 언급을 했거든요. 일본의 황제가. 그러니까 이제 삼국시대, 그러니까 이제 당나라 때에 우리 삼국시대에는 자문화를 많이 받아들였어요. 성행을 했는데 이제 일본은 언제 많이 받아들였냐면은 송나라 때에. 그러면은 당나라와 송나라의 그
연도를 볼 때에 한 3세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3세기를 이제 우리가 이제 그냥 보편적으로 볼 때 한 30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300년. 그러니까 당나라와 송나라의 그 시기를 이렇게 볼 때에 300년 정도 차이 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그 떡차 문화와 입차 문화와 말차 문화가 우리나라가 먼저겠습니까? 일본이 먼저겠습니까? 당나라 때인 삼국시대에 우리가 그 떡차 문화와 말차 문화와 입차 문화를 먼저 받아들이고 송나라 때 일본은 승인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차를 가르치는 강사나 그 다음에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문헌을 연구하고 차를 제대로 하나를 가르치더라도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냥 그런 것들을 들은 대로 머리 안 하고 연구 안 하고 발로 쫓아다니면서 문헌을 찾아보고 뒤지고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엉터리로 가르치는 게네 배운 사람도 엉터리로 배워나는 게 엉터리로 가르치는 거라. 그래서 내가 이 대한민국의 차 문화를 엎고 싶은 거라. 혁명을 해서 판을 엎어가지고 바르게 알려주고 싶은 거야. 바르게. 차 문화를 바르게 알려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는 차 뭐 마실래 하면요. 다른 분이 이제 내가 차 뭐 마실래 하면은 작설차 주세요. 녹차. 그 차를 먼저 마시는 게 가장 내 건강에는 최고 좋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차 말차 있습니까? 말차 있으면 한 잔 주세요. 그러면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인식에 변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과연 이제 우리 이게 이제 이 차 문화가 일본보다 훨씬 앞섰는데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알고 자 해야 됩니다. 또 그리고 제가 이제 이게 한 번 더 알려드릴 게 있는데 자 그럼 이제 중국의 차 역사를 조금 더 제가 짚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당나라는 이제 618년에서 907년까지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이 떡차가 사실은 당나라 때에 이렇게 이제 떡차를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자다법이라고 하거든요. 자다법. 이제 이 자다법은 뭐냐 하면은 떡차를 가루 내어서 솥에 풀어서 끓여 마시는 법을 자다법이라고 했거든요. 당나라 때 이제 많이 이렇게 이제 승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구라는 사람은 이제 733년에서 804년까지 이제 이게 이제 산 사람이고, 그다음 이제 송나라 때는 어떤 차가 유행했냐면 단병차, 그 다음에 용봉단차, 그 다음에 점차법, 즉 쉽게 말하면 말차법이 송나라 때는 많이 승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단병차, 그 다음에 용봉단차, 그 다음에 점차법, 즉 말차법이 이제 많이 됐습니다. 승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나라 때는 정층 역차가 좀 많이 승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명나라 때는 역차 중심인데 이때부터 이제 포차법이 승인을 했습니다. 포차법이 명나라 때. 그래서 이제 이 이제 입차 시대, 그러니까 이제 산차 시대에서 덕검차, 초청차, 뭐 명대 후기에 이제 여러 가지 차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잠깐 알아볼 게 이제 중국의 보이차를 마시는데 자사오 있죠, 자사오. 그러니까 이제 자사오라는 그 호를 사용하기 이제 언제부터 이렇게 사용하면서 생을 했냐 하면은 명나라 때부터 자사오는 명나라 때부터 이렇게 성행하기 시작을 했다.
그다음에 이제 청나라 때는 또 이제 화차도 또 유행하게 됐습니다. 청나라 때. 그래서 이제 이 중국의 차 역사와 그다음에 이제 말차를 언제부터 마셨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서 역사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이제 말을 하면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내가 이제 분별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모르면은 그런가 보다 넘어가지만 내가 알고 있으면 분별할 수가 있거든요. 그는 잘못 알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알고 있는 방법과 내가 배워서 알고 있는 방법하고를 이렇게 대조를 해보면은 그죠? 이제 어떤 것이 옳은 건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말차에 대한 이 이론을 이렇게 이제 알고 그죠? 또 이제 작설차나 이렇게 이제 이 녹차에 관련된 제대로 우리가 알고 마시는 거와 모르고 마시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내가 이제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이제 무장을 하고 알고 이렇게 차를 마시는 거는 이제 정말 든든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차를 또 말차 격불과 유화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고 마시면은 훨씬 더 좋겠죠, 그죠? 만약에 사과가 있다. 사과를 있는데 사과를 깎아서 먹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깎지 않고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까지 먹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사과를 이렇게 깎아서 먹는 사람은 농약이나 뭐 안 좋은 게 있기 때문에 나는 깨끗하게 껍질은 벗기고 안에 거만 먹는다. 그런 이론을 가진 사람이 있고 나는 사과는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껍질째 먹는다. 왜? 껍질 안에 들어간 이 성분이 우리 몸에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는 껍질째 다 먹겠다. 그러니까 이제 내용을 알고 껍질째 먹는 사람하고 그냥 평범하게 그냥 깎아서 그냥 먹는 사람하고는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성분이나 내용이나 이론을 알고 우리가 취하는 거 마찬가지로 말차도 내가 정확하게 이론을 정립을 하고 격불하고 유화를 일으키고 마시면은 훨씬 더 내가 든든하지 않습니까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게 이제 말차에 관련해서 이제 그 공부를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